안녕하십니까. 보인고 통합과학을 맡고 있는 통합과학 강사 이유진입니다. 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 보인고 합격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곧 입학식이 지나고 나면 우리 친구들 아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지금 막 떨리고 궁금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막 혼란스러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이 이렇게 교차돼 있는 상황일 텐데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정시켜주고자 제가 작년에 우리 보인고 1학년 통합과학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통합과학이 진행되어 왔는지 아주 잘 정리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네, 보인고 통합과학은 좀 특이하게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되지를 않았어요. 이 교과서를 4등분을 해서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범위가 잡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시험을 두 과목씩 나눠서 뭐 화학,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학 생명, 그다음 뭐 물리지학 이런 식으로 과목을 2개씩 떼가지고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과정 중에 시험을 보고 있는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들은 수행평가나 발표평가가 진행이 됐었고요. 이 처음에 1학기 중간고사 때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이 걱정했어요. 왜냐하면은 화학과 생명이 2과목밖에 보지를 않는데 범위도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과연 변별이 될까? 이 뭐 1등급이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냐, 뭐 굉장히 얘기가 많았는데 그러지 않았고요. 1등급 변별됐고요. 그 다음에 이 발표평가하고 수행평가가 병행해서 진행되는 그 과정이 학생들한테는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걸 준비하는 것들이 공부에 집중하는 집중력을 좀 빼앗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 처음 해보는 발표평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이게 제대로 막 되게 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많이 힘들고 불편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잘 겪어냈고 무사히 우리 친구들이 수행평가나 발표평가를 잘 해냈습니다. 이 보인고는 수행평가나 발표평가에서 점수를 깎을 생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내라는 거 잘 내고 발표하라는 거 잘 하고 시키는 대로 잘 하면 그냥 점수를 다 채워서 주시는 편이라 그런 걸 가지고 변별의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 변별이 나냐? 시험에서 변별이 나는데요. 그 객관식 평가와 서술형 평가가 같이 병행되는 과정 중에 서술형 평가에서 감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서술형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학기 중간고사 결과를, 이게 지금 제일 궁금하시죠? 우리 어머님들 댁에서 이거 아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 우리 친구들 가르치면서 실제로 저하고 같이 공부했었던 친구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결과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라서 이 결과는 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58.5점이 1등급 4% 기준에서 58.4점이 바로 17등이었어요. 16등까지가 1등급이었는데 17등이 58.4점이었으니 58.5점, 그러니까 딱 앞에서 이렇게 끊기는 그 점수가 이 점수였었는데 지금은 10%로 1등급의 폭이 커졌기 때문에 그 점수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작년에 2등급이 11%까지였는데 2등급 컷이 55.2점이었습니다. 55.2. 그런데 55.7인 학생이 대략 10% 정도의 등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요 정도 선에서 작년과 난도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수준이 비슷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요 정도에서 1등급 컷이 형성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또 모르죠. 또 시험을 봐봐야 되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객관식 11문제가 화생으로 1학기 중간고사를 진행했는데 이게 이제 22문제하고 서술형이 3문제가 나왔는데 한 문제가 이 융합형이었어요. 화학하고 생명하고. 그래서 1.5로 잡았습니다. 작년에는요, 그 교과서가 한 권이었기 때문에
앞쪽 진도와 뒤쪽 진도를 넘나들면서 시험 범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2학기 시험 범위 잡혀 있는 걸 1학기에 본다든가 아니면 1학기의 범위였었던 걸 2학기에 본다든가 하는 것들이 가능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통합과학 1, 2로 나뉘어지고 책도 비상에듀하고 동아출판으로 나누어서 각각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냥 그 2학기 범위하고 넘나들지는 않을 테지만 1학기 범위 안에서도 이렇게 좀 다른 학교는 기말고사 범위인데 중간고사 범위로 잡고 이런 식의 운영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은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굉장히 빡빡하죠. 예, 1등급 컷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친구들이 힘들게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도 이제 제가 1등급의 인원수가 좀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지금 다들 다른 학원에서도 1등급을 안 맞으면 큰일 난다. 1등급 예전에는 막 1등급 받았어. 막 이런 반응이었다면 지금은 1등급이 아니야? 막 이런 반응을 지금 그 대학 측에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1등급을 받아야 된다. 1등급의 이 폭이 커진 게 과연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지금 하시고 계세요. 학생들이 막 많이 듣는데요.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저 역시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1등급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제 그 방법을 작년에 1등급을 많이 배출한 그런 경험을 살려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시켰는지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잉고만을 위한 개념북과 워크북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개념북은 제가 올해로 보잉고 이제 5년차 들어가는데요. 그 동안에 선생님들께서 출제하셨던 그런 내용들이나 수업하셨던 내용들을 잘 녹여가지고 책에다가 담았습니다. 담아서 이 교재는 다른 학교는 사용하지 않고요. 보잉고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잉고만을 위한 교재가 지금 준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 바뀐 부분에 대한 수정사항 수록했고, 근데 이제 선생님의 그 변화가 크지가 않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2학년으로 올라간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에 계셨던 선생님들이 큰 폭으로 막 대폭 바뀌시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그 선생님들이 계속 1학년 수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내용들이 이제 축적돼서 거기서 조금 참조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비록 교육과정은 바뀌었지만 보잉고에서 출제됐었던 혹은 수업을 하셨던 내용들은 그대로 제가 녹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요. 네, 개념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암기해서 집에 보낼 수 있도록 다시 암기 자료로 재가공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좀 친구들이 자료 보는 안목을 좀 높이려고 수능이나 뭐 그 상위 학년들의 유사한 내용들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생명이다 그러면 뭐 생투에 있는 자료를 조금 뽑아가지고 넣는다던가 아니면은 물리면은 예전에 물리 수능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좀 뽑아서 넣는다던가 해서 좀 문제 보는 안목을 좀 높여주려고 자료에 집중해서 자료 해석에 집중해서 워크북을 좀 만들었고요. 개념북에서 이렇게 그 암기 자료, 이런 암기 자료 같은 것들을 친구들에게 이렇게 모든 수업, 그러니까 매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요걸 제가 시켜서 보냅니다. 이거 전부 암기를 하고 완료가 돼야지 집에 가게끔 제가 그렇게 친구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거 하고 가자고. 근데 그 이유가 요런 그 개념어들이 나중에 서술형을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그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 개념어를 잘못 썼을 경우에 감점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개념어가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쓰는 것 자체를 못해요,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굉장히 신경 썼던 게 뭐냐면 서술형을 좀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서술형을 시키면 되게 잘 쓰는데
안 써버릇하면 갑자기 시험 때 쓰려고 하면 잘 안 써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지금 친구들의 요청도 있었지만 감점이 너무 많이 이루어집니다. 서술형에서 감점이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수행평가나 발표평가에서는 거의 점수를 좀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서술형에서 감점을 많이 해서 변별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기법을 좀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형을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했죠. 올해도 많이 시킬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거에다 포커스를 맞췄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교육과정도 바뀌고 그러니까 쓰는 거에다가 뭐 OX 퀴즈도 좀 넣고 단답형도 좀 넣고 해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서술형을 조금 더 강화해서 준비하려고 해요. 지금 여기 지금 첨삭된 거 좀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여기 핸드아웃에도 준비를 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써서 제출하면 제가 이거 다 첨삭한 거예요. 이게 우리 친구들이 그때 작년에 이거 첨삭을 매주 했거든요. 제가 매주 하면서 힘들었는데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너무 잘 써요. 이게 이제 한 3주차 정도 되니까 친구들이 쓰기 능력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지금 여기 채점한 거 보시면 거의 제가 첨삭한 내용이 없잖아요. 잘 써서 그런 거거든요. 그냥 동그라미만 친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라고 첨삭할 내용이 좀 별로 없어서 이거 잘 쓴 것 중에 샘플을 하나 보여드린 겁니다. 어쨌든 요게 좀 많이 친구들한테 도움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학원에 오면 암기 테스트 해야 되고 그래서 그날 배운 거 다 외우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요거를 쓸 수 있게끔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온 상태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하고 수업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학원하고 하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채점을 제가 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하진 않죠. 조교 선생이 한다는 거. 그래서 조교 선생이 채점을 해서 저한테 주면은 제가 이 오답이 제대로 됐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집에 안 보냅니다. 그래서 이 오답 완료 도장을 받아야지만 집에 가는데요. 이런 프린트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 베스트는 아까 그 암기 자료를 제대로 암기했는지 평가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출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워크북에서 자료가 조금 자료 보는 눈을 좀 키워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료 해석을 연습하는 문제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잉고에서 특별히 그러니까 각 학과 선생님들께서 그 파트별 영역별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친구들한테 좀 더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은. 그래서 그런 수업이 진행됐을 때 그게 시험에서 어떻게 구조화되는지 학생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화 시켜서 이런 것들을 좀 연습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문제가 50개씩 배부가 되는데 그게 항상 심화는 항상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진행된 수업에서는 심화를 항상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문제를 풀리죠.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가 항상 숙제가 항상은 아니지만 이거 심화 베스트는 약간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해서 요 기본 베스트랑 기출 베스트가 기본적으로 200개씩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간 테스트가 바로 요 숙제한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주간 테스트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요 숙제가 제대로 됐으면 요 주간 테스트를 100점 받아야 된다. 그래서 100점을 못 받았을 때에는 재시험을 치고 가야 된다. 이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4주 동안의 이런 진도가 정말 숨가쁘게 막 지나갑니다. 그래서 진도를 한 바퀴 쫙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6+1 수업이거든요. 제가 6회를 수업을 하고, 이제 직보 1회 해갖고 총 7회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2회 정도는 문제풀이반으로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 전 범위, 시험 범위, 전 범위 문제들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영역별로 이렇게 100문제 해서 문제를 풀리는 그 과정 중에 실전형 모의고사를 보죠. 그러니까 이게 숙제로 배부되는 기간 동안에는 수업 시간에 실전형 모의고사를 봅니다. 이 실전형 모의고사가 어려워요. 제가 일부러 어렵게 내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출제하실 것보다 조금 난도를 높여서 이거를 내주니까 친구들이 학교 시험이 훨씬 쉽게 느껴지도록, 보잉고 시험이 막 되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난도를 넣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주면
친구들이 학교 시험이 조금 쉽다 이러면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조금 더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실전형 모의고사를 제가 만들어서 풀렸습니다. 지금 점수를 보시면요. 이 친구가 이제 1등급 받은 친구인데 이렇게 실전형 모의고사를 보는 중에서도 이렇게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거의 1등급에 준하는 점수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학교 시험 문제를 내고 있지 않지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1등급 선에 있는 점수를 받아낼 정도로 다방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 정도로 좀 준비를 좀 잘 하고 실전형 모의고사까지 공부를 이제 시키게 됩니다. 아까 주간 테스트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시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100점이 아닌 경우에는 재시험을 보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재시험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원래 본시험지고요. 요 4번 문제를 틀리게 되면 이렇게 문제를 비슷하게 생긴 딱 보셔도 그림 보시면 이렇게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요 비슷한 문제 세 문제를 풀고 가야 되는 재시험이 기다리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하기 싫어서라도 주간 테스트를 만점을 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우리 친구들이. 해서 매주 객관식 테스트, 서술형 테스트 이렇게 진행을 해줘야 그 지필 시험에서 객관식에서도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술형에서도 감점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죠. 좀 친구들이 한번 학원에 오면은 좀 고된 시간들을 겪고 는 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좀 공부가 좀 클래식하게 좀 촌스럽게 이렇게 진행돼야지 제대로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해서 부모님들께 제가 항상 매주 피드백 문자를 보내드려요.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테스트 결과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진도 내용하고 테스트 결과 이렇게 같이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숙제도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객관식 테스트 가고요. 그 다음에 요 숙제 완료된 거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본 거 아까 첨삭한 거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이렇게 세 개가 기본적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암기 테스트는 첫 주에는 보내드리는데 매주 암기 테스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는 암기 테스트를 안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너무 문제가 많이 가니까. 해서 요렇게 매주 준비를 해서 제가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3월 14일 날 하고 3월 16일 날 개강을 하는데요. 지금 금요일 오후 6시하고 일요일 아침 9시 30분 두 반이 지금 열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추이를 봐서 만약에 학생들이 좀 대기가 많다라고 하면은 한 반 정도 더 추가로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두 반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지금 요 핸드아웃에 제가 수강 후기를 넣어놨는데요. 친구들이 이제, 좀 어떤 면에서 도움을 받았는지 읽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수강 후기 좀 올려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1년 동안 우리 친구들이 저랑 공부를 하는 동안에 많이 힘들었을 테지만, 그래도 결과가 좋았습니다. 제가 그 16명의 1등급 인원 중에 가장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 때 9명이 1등급으로 끝이 났어요. 근데 그게 저 혼자 잘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운 좋게도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제가 준비한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줬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 부모님들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학생들이 그것들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정에서 굉장히 학생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아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바뀐 교육과정에 맞춰가지고 지금 부지런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2025년 우리 통합과학 1학년 친구들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곧 만나 뵙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합과학 강사 이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